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벌써 11월 첫 주말입니다. 네. 차미연 아나운서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가족들하고 뭐 식사하거나 친구들하고 영화 보거나 그러죠. 영화요? 네. 요즘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화제입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보셨어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책은 읽었는데 말이죠. 네. 요즘 우리 사회의 남녀 갈등이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북한 여성 그리고 남성들의 삶은 어떨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82년생 북한의 김지영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입니다. 북한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시는 박현선 교수님, 그리고 탈북민 심하윤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영화 82년생 김지영 혹시 보셨나요? 네,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는 많이 듣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에 남녀 갈등의 문제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거보다는 서로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나가고 그래서 화해하고 공존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영화를 봤는데 네. 제가 제일 공감이 많이 됐던 문제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5살하고 7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데 육아를 하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쉬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처럼 뭐 빨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막 속상하고 안타깝고 막 짜증나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눈물을 얼만큼 쏟았는지 모릅니다. 공감이 참 많이 됐습니다. 네. 가끔은 행복하기도 해요. 그래도 또 어떤 때는 어딘가 갇혀있는 기분이 들어요. 네, 지금 영화 예고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유, 잘 써. 아유, 잘 써. 아빠 왔다. 내가 목욕시키려고 일찍 왔는데 뭐 애 하나 생긴다고 크게 달라지겠어? 과연 그럴까?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명절날에 시댁에 가 있을 때 벌어지는 그 상황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부인.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 저 지금 뭐랄까노?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네, 심하윤 씨는 북한에서 살던 것과 남한에서 살던 것, 특히나 여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아니면 같은 부분이 더 많던가요? 남이나 북한이나 여자들이 참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열심히 집안일하고 막 이런 건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북한 여성들은 일단은 돈을 벌여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여자와 수레가 튼튼해야 그 집이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자들이 아프거나 여자들이 능력을 펼치지 못하면 그 가족 경제는 무너집니다. 어떻게 경제 상황을 꾸려나갈지를 여자가 이 어깨에 다 고스란히 메고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부담까지 훨씬 가중적인 거죠. 북한은 경제난 94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고난행군 시기라고 해서 매우 이제 심각한 경제난 시기를 겪게 되고요. 네. 우리는 97년 11월에 IMF 신청을 네. 하게 됩니다. 일종의 국가부도 사태를 남북한이 다 겪게 되면서 남성들이 버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여성들이 나가서 맞벌이를 하고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남북한 모두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이 밖에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도 가정일을 하는 이중 부담을 겪게 되는 부분에서 네. 동일한 어떤 그런 문제점을 겪게 되죠. 심하윤 씨는 남편이 그러면 남한 분이신 건가요? 북한 분이신 건가요? 네, 남쪽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남남북녀의 그 기분 좋은 연애 생활을 마치고 가정 생활에서는 어떤 분배가 이 남쪽 시스템으로 되고 있나요? 북쪽 시스템으로 되고 있나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약간 좀 날라리라 남쪽의 드라마를 되게 많이 봤어요. 거기 보면 남자들이 막 애기를 막 업고 정말 집안일을 잘하거든요. 얼마나 자상합니까?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하고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남편이 앞자리가 7로 시작을 해요. 네. 저랑 조금 나이 차이가 있긴 한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북한 남자에 비해 보면 네. 잘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저녁에 밥 먹고 설거지는 온전히 내 거. 그래서 설거지는 잘해주는데 그것만 잘해줘도 어디냐라고 하는데 제가 또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실제 북한 남성들은 어때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놓고 봐도 뭐 연필 하나 깎아주지 않았고요. 네. 아예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남자들을 조금
하대할 수는 없는데 하대하는 약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은연중에 시장에 나가가지고 우리 집 멍멍이는 뭐 하고 이거 집에 북한은 도둑이 많이 드니까 강아지가 있어야 돼요. 웡웡하는 강아지. 그래서 집 지키는 멍멍이라고 하고 풍경아가 그냥 볼 수만 있잖아요.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개시나 맛이나 이게 남편을 또 부르는 단어거든요. 네. 풍경아처럼 개시나 맛이나 하는 존재. 아니 근데 교수님 사실 저도 저희 할머니께서는 남자들 뭐 주방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 내지는 뭐 예전에 뭐 할아버지들은 할머니께 뭐 이것저것 많이 시키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얘기도 그럼요. 듣고. 네. 일단 그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부장제의 전통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히 어머니들 또 남한에서는 예전에 어떤 그 누나들이 그 남동생 공부시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렇죠. 이런 어떤 희생에 의해서도 가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족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것이 가부장제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성은 또 집안일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집안일을 해야 되고 아들을 선호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부장제 특성인데요. 남북한이 공이 갖고 있지만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사실은 남북한 모두 변화가 있습니다. 네. 딸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 두 분은 아들이 좋으세요? 딸이 좋으세요? 아직 전 딸이 없으시지만 있으셨다면 저도 저 같은 아들 낳느니 딸이 낳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아들만 둘이면 국제 고아라고 합니다. 아, 우리보다 좀 세죠. 네, 세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은 맹장이에요. 맹장. 태어나야 될 맹장. 어머나. 맹장 수술해야 될 맹장. 네. 딸은 어. 심장. 꼭 있어야 이렇게 되는. 딸을 선호하는 게 많이 바뀌었는데 우와. 내가 돈을 벌게 되면 먼저 친정을 생각하게 되면서 딸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서로 상부상조가 되고 부모님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딸을 선호하는 이런 현상이 남북한 공이 변화되는 가부장제 속에서도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북한 워킹맘의 생활은 어떨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북한 드라마 한 편 보겠습니다. 제목이 엄마를 깨우지 마라입니다. 함께 보시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이 주인공 부부도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아직도 안 들어왔어. 아내가 일하느라 늦자 남편이 화가 난 모양인데요. 결국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맙니다. 내가 직업을 바꾸던가 당신이 연구사를 그만두던가 무슨 마련을 봐야지. 이대로는 더 못 참겠단 말이오. 그래, 어떻게 하겠소? 하지만 전 연구사 직업을 넣을 수 없어요. 당신 해보고 싶은 대로 실컷 해보. 오늘부터 난 직장에 나가겠소. 일이 바빠서 못 들어오겠단 말이오. 아, 결국 아이를 데리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네요. 아이를 봐줄 곳이 마땅치 않은 거죠. 보통은 아이를 어디에 맡겨요? 우리로 하면 회사나 네. 공장 같은 경우에 다닐 경우에는 타가소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또 집 가까이에 타가소가 있기 때문에 보통 맡기는데요.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나가서 또 저녁에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장사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구하러 뭐 국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부모님이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많이 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쑥 집에 찾아옵니다. 아엠이야, 예, 왔던 김에 내 한마디 하자. 네. 집안의 복은 아낙네가 가꾼다는 걸 명심해라. 네가 집안일에도 관심을 좀 돌려라. 응? 알겠어요, 어머니. 아니, 북에서도 시월드가 무섭나요? 북한에서도 사실 시월드가 해방 직후나 한 7, 80년대까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들 못 낳는다고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하는 사례들이 좀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맹이라고 해서 그 북한의 유일한 여성 단체입니다. 여맹 간부가 찾아가서 좀 비판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런 그 문건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또
그 국가적으로 여성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그 이제 노력을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 혼냈다간 사회적으로도 혼이 나시는군요. 그러게요. 우리 장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풀려고 저렇게 애쓰고 있거든. 우리 함께 연순동무를 잘 도와줍시다. 예. 자, 서련이 물을 먼저 먹고 밥을 먹어야지요. 옳지. 그런데 당 간부의 충고에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집안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자. 엄마 깰까? 아니. 얼마나 북한 당국 차원에서 남녀가 육아와 가사를 분담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은 영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깨우지 마라. 북한 남성분들은 이런 사회적인 변화나 저런 캠페인성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걸 보고 좀 느끼는 바가 있나요? 어떤가요? 근데 요즘 북한은 조금 그래도 변해서 왜냐하면 시장에 나가 그 여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니까 안쓰러워서 남자들이 조금 센스 있게 시장 어귀에 가서 그래도 짐이라도 끌어다 주고 기다리고 청소 정도는 해준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게 계속 싸우고 부부싸움 있고 또 이혼 신청하는 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당국에서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생각해서 2004년 11월에 천리마라고 하는 대중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남성들이요 집에 와서 누워만 있지 말고 밥도 좀 짓고 아이들 옷 단장도 좀 시켜라. 네. 그대로 따옴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조금씩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이제 지금 2019년 이 시점에 남성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여성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도와준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남자들도 다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나간다고 해서 돈을 주기를 합니까? 아니면 일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북한 남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제가 이제 그 나이 드신 우리나라의 남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에게 보험을 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노후를 위해서 아내하고 관계를 정말 대화를 많이 하고 존중하고 또 가사노동도 분담하고 아이도 같이 키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야 되고요. 북한 사회는 지금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당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영화도 만들고 그러는데요. 네, 남자들이 거기에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흐름에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남이나 북이나 일과 육아에 대한 남녀의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도 최근에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